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73세 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신호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려 1년 전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겠지라는 말로 모든 것을 넘겨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1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지 벌써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남편에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식사였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문화센터에 나간 낮 시간 동안 남편은 혼자 식사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에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묻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컵라면, 편의점 단팥빵, 마트 김빵. 제가 미리 만들어둔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데우는 게 귀찮다며 랩이 씌어진 채 며칠째 그대로 남아있는 반찬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는 단 음식도 그쩍 늘어났습니다. 매일 탄산음료를 2병씩 마시고 식빵에는 딸기잼을 잔뜩 발라 먹었습니다. 과자 봉지는 매일 쓰레기통에 쌓였고 저녁에는 제가 차린 식사를 반쯤 남긴 뒤 샤워를 하고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요즘 단 걸 많이 드시네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현역 시절의 남편은 원래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하고 긴장이 풀렸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이후 식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 없이 은퇴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계속되면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높은 혈당 상태는 뇌 신경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뇌 속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씩 이어지면 인지 기능은 분명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빵과 음료수가 식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슷한 시기에 술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맥주 한 캔만 마신다는 원칙을 꼭 지켰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늘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도 어딘가로 나갈 이유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 할 일이 없다 보니 낮술을 마시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만 특별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은 주 1회가 되고 주 3회가 되고 결국 매일이 되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소주를 꺼내 마셨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퇴도 했는데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유일한 낙이라는 그 말입니다. 퇴직 후 남편의 즐거움은 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기차던 사람이 이제는 술 없이는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 작은 즐거움마저 빼앗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끝내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코올은 실제로 뇌를 위축시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술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소량의 음주 역시 뇌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술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항상 외로움과 무료함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술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술 밖에 즐거움이 남지 않은 삶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름이 되었을 무렵 저는 또 다른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60대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꾸준히 먹으라는 말을 병원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병원 가는 일이 귀찮아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약봉지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먹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 개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물으면 화를 냈기 때문에 저도 점점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혈압 높은 건 당연한 거야. 약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매년 검진을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은 왜 가냐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지만 뇌는 분명히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류가 나빠지고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거실에 들어가면 TV 소리가 벽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옆방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볼륨을 보면 32, 3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20 정도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줄여도 금세 다시 올렸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매번 다시 물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귀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면 어때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 귀는 멀쩡해. 네 목소리가 작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뒤에서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고 가까이 가서 어깨를 두드려야
겨우 돌아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마치 아주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보청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나를 늙은이 취급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청력이 분명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본인은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물러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난청은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국제 치매 예방 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잘 들리지 않으니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드니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자극을 잃은 뇌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게다가 난청은 사람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계속 되묻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을 피하게 되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됩니다. TV 볼륨은 높이지만 내용은 더 이상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겨울이 되자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인 김성우 씨가 장기 한 판 두자, 술 한잔 하자 라고 연락을 해와도 남편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귀찮아, 피곤해, 나가기 싫어. 그렇게 계속 거절하다 보니 결국 친구들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산책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는데 춥다, 무릎이 아프다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문도 끊고 책도 읽지 않았으며 정성껏 가꾸던 화분들도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격까지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잘 내게 된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제가 말을 걸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보라고 불렀을 때 남편은 아주 잠깐 누구를 부르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바로 대답은 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남편은 세상과의 연결을 점점 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는 무너지고 술은 늘어나고 약은 끊고 청력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세상에는 저와 TV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TV조차도 정말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했고 친구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같은 집 안에 있는데도 이미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는 뇌로 들어가는 자극이 거의 사라진 상태와 같습니다. 뇌 역시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1%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것 역시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고집이 세졌다, 성격이 예민해졌다고 넘겨버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변 사람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